자, 가등기, 그죠? 가등기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지. 1회 때서부터 31회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됐죠. 가등기가 뭡니까? 했더니 채권적 청구권, 그래. 뭐라고요?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보존할 목적으로 하는 예비적 수단의 등기를 뭐라 그래요? 가등기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등기를 효력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를 효력이라는 기준을 갖고서 등기를 분류를 하면 크게 무슨 등기? 종국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종국 등기라는 놈하고 무슨 등기? 예비 등기라는 놈으로 나눌 수가 있대요. 그죠? 종국 등기는 말 그대로 물권 변동적 효력이 발생하는 종국적으로 발생하는 등기라고 해서 종국 등기 또는 무슨 등기? 본격적인 등기, 본등기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또 예비 등기는 말 그대로 예비적 수단으로 사는 등기인데, 예비 등기는 한때는 가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가등기하고 예고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예고 등기 두 놈이 있었는데, 이 예고 등기는 실거래사에서 하도 악용이 된다고 해서 5년 전에 등기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적에 예고 등기를 삭제를 해서 예비 등기는 오로지 무슨 등기? 가등기만 남아 있다는 얘기야. 그죠? 가등기만 남아 있어요. 어떤 혹자는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도 여기에 보통 포함시키는데,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는 가등기하고는 전혀 성질을 달리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보면 그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는 요 등기에 포함을 시킬 수 없어요. 그건 보존 절차로서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그건 저는 따로 떼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등기 하나 남았어요. 예비 등기에는. 가등기가 뭡니까?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아주 연약한 권리가 있는데, 그 연약한 권리를 보존할 목적으로 하는 예비적 수단의 등기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거기 그 양가로 1번 의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법상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에 장래에 할 본등기의 준비로서 하는 예비적 수단의 등기입니다. 그죠? 그래요. 이렇게 됐고, 2번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 그 청구권이 뭐냐면 채권적 청구권이야. 뭐라고요? 채권적 청구권이란 권리를 보존하려는 경우나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 조건일 경우 또는 기타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 하는 등기를 가등기 그래요. 그죠? 그래서 가등기입니다. 그 양가로 입은 가등기의 대상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 하여튼 이게 가등기인데, 제가 이제 가등기는 이제 보통 여기다가 내가 어떤 가등기에 관한 내용을 판서를 할 텐데, 요 그림만 이해를 하면 가등기에 대해서는 한 80%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폭이 돼요. 그래서 요 그림을 잘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 그래서 이제 한번 출발을 해 봅니다. 여기 누구 소유? 갑소유 부동산이 있대요. 그죠? 갑은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놈하고 만나서 사고 파는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매도인, 매수인이야.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한테 야, 소유권 좀 넘겨다오.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이런 권리가 발생한다는 얘기야. 소유권 이전 청구권 해도 좋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해도 좋아요. 그죠? 그래요. 이 권리는 채권적 청구권 그래요. 뭐라고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주 연약한 권리란 말이지. 연약한 권리야. 이 권리를 보존하는 목적으로 가등기를 씌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규정을 우리 등기법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 가등기 신청 시 매수인 의식이 뭐가 돼요?
플러스, 그죠? 매도인 값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그죠? 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니까 가등기도, 그죠? 가등기도 사실의 등기는 아니고 무슨 등기다? 권리 등기 틀림없어요, 그죠? 그래요. 이렇게 가등기를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야, 그죠? 그런데 가등기 권리자인 을식에는 가등기 신청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데 의무자인 갑식에는 협력 의사가 없어요. 을이 갑보고 가등기 하러 가자 그래도 가등기 의무자인 갑씨가 나 바빠 그러면서 요리조리 뺀질거리면 안 가겠다고 하는 놈은 구태여 데려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럴 적에는 네가 정이 바쁘다면 올 필요 없고 너의 승낙서, 그래 뭐라고요? 너의 승낙서 한 장 써다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다 할지, 또 이놈이 승낙서도 안 써주면 가등기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진짜 가등기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에 불과합니다, 그죠? 그럴 적에 가등기 권리자인 을식이나, 그죠?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을 찾아가서 가등기, 그죠? 가처분, 가등기 가처분 명령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권리자인 을식에는 판사 앞에 나가서 죄 소명을 해야 돼요. 나는 얘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계약에서 파생되는 이 권리를 보존하는 목적으로 가등기 신청하고자 하는데 협력 의무 있는 갑씨가 협력을 해주지 않습니다 라고 판사한테 재 소명을 하면 판사는 명령 정본이라는 걸 줘요, 그죠? 그래서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나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을 첨부하면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도 가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요. 항상 원칙은 공동이요, 예외는 뭐다? 단독이야, 그죠? 그래요. 자, 공동으로 신청했다거나 단독으로 신청해서 가등기가 떨어졌는데 가등기는 6월 며칠자부로 1일자부로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이건 가정이야, 그죠? 됐어요? 그러면 6월 1일자부로 가등기가 떨어졌는데 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권리를 변화시켜주는 힘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처분을 제한해주는 효력 또한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야. 권리 추정력 또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자, 전부 다 없는데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가등기는 등기 맞긴 맞아요. 등기 분명 맞긴 맞는데 진짜 등기가 아니고 가짜 등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실체법상 효력, 그래요 뭐라고요? 실체법상 효력이 일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러니까 물권 변동적 효력이 없으니까 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갑씨가 가지고 있어요, 그죠? 갑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갑씨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 병식이하고 만나서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걸 등기 원인으로 삼아서 갑 마이너스 병 플러스가 돼서 둘이 같이 와서 공동으로 신청했다라고 한다면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선 병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수리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죠? 적법한 등기 신청이기 때문에 수리해 줄 수밖에 없어요. 병 앞으로 본등기가 격려가 되는데 이건 6월 며칠자부로 15일자부로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을명의로 6월 1일자부로 가등기가 떨어져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병식이가 과연 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지. 실거래사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 그죠? 병식이가 제대로 정신이 박힌 놈이라면 갑하고 전혀 절대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요, 그죠? 야,
그거 가등기 지워놓고 나중에 만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죠? 이 매매 계약을 결렬시켜주는 정도의 효력은 가등기한테는 조금 있다는 얘기야. 그죠? 절대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실을,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진행을 하는 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병합으로 6월 15일자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가 떨어졌는데 이 6월 15일자부로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얘들은 가등기에 기초해서 무슨 등기? 본등기 신청하러 가야 돼요. 그죠? 본등기 신청하러 가야 돼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보면 을식에는 매수인 측은 을 혼자밖에 없어요. 그죠? 따라서 을식에는 가등기 신청 시 플러스이자 본등기 신청 시 뭐가 됩니까? 플러스가 되면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죠? 이건 당연하고, 그죠? 매도인 측을 봤더니 옛날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 법률상의 지위 변화가 있어요. 얘입니까? 얘입니까? 이런 얘기 아니야. 그죠? 얘입니까? 얘입니까? 그랬더니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된다면은 6월 15일자부로 제3취득자 병합으로 떨어진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종당에 가서는 직권 말소가 될 등기이기 때문에 병식에는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얘기야. 얘가 아니라면 얘밖에 더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갑식이가 가등기 신청 시 의무자이자 본등기 신청 시 의무자가 돼서 이렇게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본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이렇게 가등기가 돼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제3자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제3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놓고 얘가 이 본등기 절차에 협력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겠지. 이게 실거래사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죠? 아니 제3자한테 처분까지 해갖고 소득까지 실현한 놈이 본등기 절차에 협력을 한다면 그런 미친놈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런데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을 하고 얘기를 진행을 하는 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본등기 신청 시 얘 권리자, 얘 의무자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본등기를 했는데 본등기가 6월 30일 날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 등기법 규정을 보면 가등기에게서 무슨 등기? 본등기를 하였다라고 한다면 본등기 순위는 무슨 등기?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된다라는 규정을 우리 등기법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 의미는 뭡니까? 했더니 등기 순위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해서 기호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해서 올라가게 되고 물권 변동적 효력은 본등기를 한 시점으로부터 장래를 향해서, 그죠?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가등기에서 무슨 등기? 본등기를 했습니다. 그 본등기 순위는 무슨 등기?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된다라고 우리 등기법에 규정이 되는데 그 의미는 등기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해서 기호 올라오게 되고 물권 변동적 효력은 본등기를 한 시점으로부터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러면 잘은 모르겠지만 등기부 갑구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부 갑구에는 누구 소유자야? 병도 소유자고 누구도 소유자야? 누구도 소유자? 을도 소유자라는 사실이 기록이 돼 있다는 얘기야. 그죠? 여기 다시 한번 봐봐. 병도 소유자고 을도 소유자라는 사실이 등기부에 기록돼 있다는 얘기야. 이 병 앞으로 떨어진 것도 독립한 등기요.
을 앞으로 떨어진 것도 독립된 등기야. 그죠? 양등기는 가만히 살펴봤더니 양립이 가능한 등기다, 불가능한 등기다, 불가능한 등기야. 병 앞으로 떨어진 등기도 소유권 등기고 을 앞으로 떨어진 등기도 소유권 등기야. 그죠? 예, 우리 민법 규정을 가봤더니 민법 규정에는 동일 목적물 그래요. 뭐라고요? 동일 목적물에 대해서 양립이 불가능한 권리는 양립이 불가능한 권리는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등기부에는 일물 일권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렇죠? 그럼 등기하는선 두 놈의 등기 중 한 놈의 등기를 쥐어 없애줘야 된다는 얘기야. 쥐어 없애려면 병 앞으로 떨어진 등기하고 을 앞으로 떨어진 본등기를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죠? 조사를 해봤더니 병식에는 몇 월 며칠자부로 6월 15일자부로 뭐가 된 거야? 소유자가 된 거고, 을식에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했다면 본등기는 무슨 등기?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되니까 을식에는 몇 월 며칠자부로 6월 1일자부로 소유자가 된 거야. 그죠? 그치? 이 두 놈이 길바닥에서 싸우면 누가 이긴다? 을식이가 이기게 됩니다. 그죠? 즉 무슨 얘기냐면 시간에 있어서 앞선 자가 힘이 센 자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 법률의 기본 원칙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을은 6월 1일자로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6월 15일자로 소유자가 된 병보다 힘이 센 자이기 때문에 병 앞으로 격려된 등기를 등기한이 직권으로 지웠어요. 그죠? 직권으로 지워놓고 봤더니 일물 일권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사실이 등기부에서 해소가 됐다는 얘기야. 그죠? 등기부에서 해소가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병 앞으로 6월 15일자로 격려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됩니다. 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요. 지어놓고 봤더니 일물 일권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사실이 등기부상에서 해소가 됐다는 얘기야. 이거는 설명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 6월 15일자로 병 앞으로 떨어진 이 등기를 지우고자 한다면 공식에 따라서 지우라 그랬어요. 그죠? 공식에 따라서 지우라고 그랬어요. 그 공식이 뭡니까 했더니 일단 처음에는 중간 처분의 등기에 그래요. 뭐라고요? 중간 처분의 등기라고 합니다. 중간 처분의 등기란 이게 풀어서 쓰면 뭐라고 했어요? 여기 봐봐요. 중간 처분의 등기란 가등기 뭡니까? 후. 그죠? 가등기 후. 양 당사자가 본 등기 하러 가기 전 그래요. 그죠? 가등기 후 본 등기 하러 가기 전에 떨어진 어쩌고 등기야. 가등기 언제 했어요? 가등기 언제 했다? 6월 1일 날 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6월 1일 이후 그죠? 6월 1일 이후 본등기 언제 했지? 6월 30일 했어요. 그죠? 본등기 전 그래요. 6월 30일 이전에 이렇게 떨어진 요 사이에 들어간 등기가 중간 처분의 등기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병식이 앞으로 몇 월 며칠자? 6월 15일자부터 떨어졌으니까 정중앙에 떨어졌겠네. 여기에 떨어진 것도 전부 다 중간 처분의 등기에 해당돼. 그죠? 제가 6월 15일 날로만 예를 들어봤더니 이건 또 중간 처분의 등기가 아니라는 이상한 사람도 있는데 이 사이에 들어온 거예요. 6월 1일 이후 6월 30일 이전에 떨어진 등기가 다 중간 처분의 등기라고 합니다. 그죠? 됐어요? 그래요. 중간 처분의 등기에 해당됐다고 해서 그 등기를 전부 지울 게 아니고 중간 처분의 등기에서 양 등기를 비교를 했을 때 양립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불가능한 등기 그래요. 그죠? 양립이 불가능한 등기가 됩니다. 이러한 등기라고 한다면 차라리 격려되지 말았어야 할 등기에 해당돼요. 이러한 등기는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절대적 무효의 등기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절대적 무효의 등기에 해당되니까 등기한이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봐요. 6월 15일자로 병 앞으로 떨어진 이 공시에 딱 들어맞는 등기니까 직권으로 말소를 해놓고 봤더니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식이한테 행사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란 채권적 청구권이란 권리는 가등기를 씌움으로 인하여 보존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는 얘기야. 이게 가등기입니다. 그죠? 이게 가등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저는 어떻게 암기를 하냐면 보,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정, 그 다음에 장, 그 다음에 담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거 이순환 때 아주 거품 물고 얘기를 했어. 그죠? 다 알고 있을 거야. 이건 어떠한 권리를 보존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씌우는데 어떠한 권리입니까? 했더니 채권적 청구권. 그래. 뭐라고요? 채권적 청구권이란 권리를 보존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거야. 이 그림이야. 바로 이 그림. 그럼 채청의 반대말 뭐지? 물청이야. 그죠? 물권적 청구권이란 권리는 그 자체가 힘이 센 권리야. 그죠? 이건 구태여 가등기를 씌워서 보존할 필요성이 없어요. 채청이라는 권리는 소멸시의 권리예요. 그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에 걸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물청은 소멸시에 걸린다, 걸리지 않다? 걸리지 않아요. 이건 그냥 내버려둬도 혼자 잘 살아가는 권리야. 구태여 가등기를 씌워서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채청은 되는데 물청은 안 돼. 그죠? 더 이상 설명을 가할 필요가 없을 거야. 됐죠? 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는 뭡니까? 했더니 시기부 법률 행위상에서 발생하는 청구권 보존 목적에 가등기 가능합니다. 그죠? 네, 가능한데 시기부의 반대말이 뭐야? 종기부야. 뭐라고요? 종기부. 종기가 도래했다라고 하면 있던 청구권마저 소멸해. 그죠? 보존해야 할 청구권이 없는데 가등기는 무슨 가등기입니까?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시기부는 가능한데 종기부는 불가능해.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그래. 뭐라고요?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상에서 발생하는 청구권 보존 목적에 가등기 가능한데 정지조건의 반대말은 뭐다? 해제조건이야. 그죠? 여기 봐요.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종기가 도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있던 청구권마저 소멸했기 때문에 가등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지 조건은 가능한데 해제 조건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해서 채청은 가능한데 물청은 불가능해. 시기부는 가능한데 종기부는 불가능해. 정지 조건은 가능한데 해제 조건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장래에 있어서 발생될 것이 확실한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권리 하나만 예를 들어 보라면 매매 예약 완결권이야. 뭐라고요? 매매 예약 완결권이라는 이 권리를 보존하는 목적으로 가등기 씌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가등기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아주 특수한 가등기가 있는데 담보 가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담보 가등기 그래요. 요 보서부터 요 장까지는 청구권 보존 목적의 일반 가등기라고 그래요. 그죠? 일반 가등기라고 합니다. 일반 가등기는 권리 변동적, 처분 제한적, 권리 추정력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등기 자체만으로 실체법상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죠? 없다는 얘기죠. 근데 담보 가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담보 가등기라는 놈은 가등기 자체만으로 뭡니까? 담보 가등기 자체만으로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 갑자기 어떤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죠? 경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 받을 권리 있어요? 없어요? 우선 변제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담보 가등기란 놈은 효력이라는 면에서는 일반 저당권 그래요. 뭐라고요? 일반 저당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담보 가등기라는 놈은 가등기 자체만으로 실체법상의 효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구권 보존 목적의 일반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는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그 요약본을 가보면 거긴 양가로 2번 가등기 대상 그래 갖고 박스로 표현을 해놨네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 사살을 하고 가보도록 하죠. 좌측에는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우측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1번 채청 가등기 가능하지. 우측에 1번 물청 가등기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은 요게 뭐야? 채청이야. 뭐라고요? 채청이야. 똑같은 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적어 놓고 있네요. 그 다음에 2번 우측에 2번 계약 해제에 따른 말소 등기를 위한 가등기. 그죠? 말소 등기 그래. 뭐라고요? 말소 등기 표시를 해놓고 말소 등기 그러죠. 여기 봐요. 우리 민법에서나 공시법에서 지문 중에서 이전 등기 청구권 그래. 뭐라고요? 이전 등기 청구권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뭐야? 이 청구권은 채청이야. 그죠? 채청이야. 그 다음에 그 지문 중에서 말소 등기 청구권 그래요. 뭐라고요? 말소 등기 청구에 딱 떴다 그러면 이 권리의 성질은 보통 뭐다? 물청이야. 그죠? 그래요. 요 차이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 그러니까 2번도 물청이지. 그 다음에 3번 시기부 정지 조건부 청구권 보존 목적에 가등기 가능한데 우측에 동그라미 5번 종기부 해제 조건부 권리를 위한 가등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청구권 매매 이해약 완결권 보존 목적의 가등기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우측에 동그라미 3번 소유권 보존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라면 미등기 상태를 전제로 하는 얘기야. 미등기 상태 하에서는 보존해야 할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가등기 자체가 불가능해. 그죠? 라고 대법원이 그렇게 판시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요. 그 다음에 그 4번 처분 제한 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불가능합니다. 그 처분 제한 등기를 위한 가등기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게 뭔 얘기야? 그 4번 지문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지문 이렇게 지문 4번 그래 갖고 여기 이런 지문이 나와. 가등기의 기한 그래. 뭐라고요? 가등기의 기한. 본등기 금지 그래. 뭐라고요?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 가능하냐? 이런 지문이 나와요. 그죠? 이런 지문이 딱 나오니까 이런 걸 잘 기억을 해놔야 돼. 여기 봐봐요.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 만약 이러한 가처분 등기가 가능하다면 가등기라는 제도는 있으나마나한 제도야. 그죠? 따라서 이러한 가처분 등기나 가압류 등기는 민사집행법상 허용이 되는 등기 아니야? 아니야. 그죠? 이것은 이런 가처분 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죠? 29조 2호 각하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서 등기하는 업도 무슨 처분? 각하처분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요. 걷다 써놓으란 얘기야. 이 표현이 좀 어색해갖고 내가 바로 잡는 거니까. 4번 옆에다, 우측 4번 옆에다 그렇게 써놔.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좌측에 5번 채권 담보를 위한 가등기. 한마디로 말해서
담보 목적의 가등기야. 그죠? 담보 목적의 가등기는 요게 핵심이야. 가등기 자체만으로 경매도 청구할 수 있고 경매 절차에서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권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보 가등기라는 놈은 가등기 자체만으로 실체법상의 효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돼. 그죠? 됐어요? 그래서 청구권 보존 목적의 일반 가등기하고 담보 목적의 가등기는 분명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요. 그런 것을 이해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6번 환매 등기 이전을 위한 가등기. 그죠? 그래요. 즉, 환매권 이전 청구권, 그래요. 뭐라고요? 환매권 이전 청구권, 환매 이전 청구권, 채청이란 말이야. 가등기 가능할 거야. 그 다음에 7번 가등기 이전을 위한 가등기, 8번 가등기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죠? 7번 가등기 이전을 위한 가등기가 뭐야? 왜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거는 조금 여기 봐. 여기 누구 소유? 갑 소유 부동산이 있어. 갑은 을씨하고 사급하는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야. 을이 갑한테 야 소유권 좀 넘겨다오,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채청이야. 이 권리를 보존하는 목적으로 가등기를 씌워놨어. 그죠? 가등기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란 권리를 얻고 있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흔히 가등기 상의 권리 그래요. 그죠? 이건 넓은 의미에서 뭐에 해당돼? 재산권 그래. 뭐라고요? 재산권이라는 권리에 해당돼. 재산권이란 권리는 당연히 양도성을 전제로 하는 권리야. 그죠? 됐어요? 그러면 을이 이 가등기 상의 권리를 제3자 병식이한테 양도해 줄 수가 있어. 그죠? 그러면 가등기 상의 권리에 무슨 등기? 이전 등기가 격려가 돼야 될 텐데, 이 이전 등기는 양도인이 뭐가 돼? 마이너스. 양수인이 뭐가 돼? 플러스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이 등기를 신청하면 이 가등기 상의 권리 이전 등기는 항상 무슨 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격려가 된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 그죠? 그래요. 대법원 판례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고, 거기 동그라미 9번 이중의 가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이중의 가등기 그래요. 이게 왜 이중의 가등기가 뭐야? 이중의 가등기가 뭐지? 여기 봐. 여기 누구 소유? 갑 소유 부동산이 있어. 을하고 사급하는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을은 갑한테 야 소유권 좀 넘겨다오, 이 권리를 보존하는 목적으로 가등기를 씌워놨어. 그죠? 가등기를 씌워놨는데 몇 월 며칠자로 6월 1일자로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봐. 가등기 자체만은 아무런 효력도 없지. 그죠? 따라서 이 목적 부동산 소유권은 갑이 가지고 있어. 처분의 자유가 있으니까 갑은 다시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병하고 만나서 매매 계약 체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병은 갑한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 권리를 보존하는 목적으로 가등기를 씌워놨는데 이게 6월 며칠자로 15일자로 떨어진 거야. 그죠? 이중 매매가 가능하듯이 중복 가등기 그래. 뭐라고요? 중복 가등기 가능해. 그죠? 그러면 여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순위 소급할 거야. 언제로? 6월 1일자로 소급할 때고, 여기도 가등기에 의해서 무슨 등기? 본등기를 하게 되면 여기도 소급하겠지? 6월 15일자로 소급해. 그죠? 그러면 누구 걸 지워야 돼? 얘 걸 지워야 돼? 얘 걸 지워야 돼? 병 걸 지워야 되겠지? 그죠? 그렇지? 일물 일권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병 앞으로 격려된 이 본등기를 지워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이중 매매가 가능하듯이 중복 가등기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중만 가능해? 3중, 4중, 5중 다 가능해.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을 봅시다. 우측. 지금 4번까지, 5번까지 얘기를 했네. 그 표시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표시등기의 가등기는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왜 불가능하지? 보존해야 할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죠? 그러니까
청구권이 없으니까 가등기 자체가 불가능하겠지. 예. 그 다음에 7번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환매 등기의 가등기야. 뭐라고요? 환매 등기 8번. 그죠? 환매 등기의 가등기. 요것만 얘기를 해보죠. 왜 환매 등기의 가등기가 불가능하지? 그건 생각해 봤어요? 아니, 그 좌측에 보면 환매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가능하다고 돼 있잖아. 그죠? 그렇지? 좌측에 동그라미 6번 환매 등기 이전을 위한 가등기.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환매권 이전 청구권 그래요. 뭐라고요? 환매권 이전 청구권. 그래요. 예씨. 내가 그림을 안 그리는 게 낫겠네. 그죠? 여기 누구 소유?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 그죠? 갑하고 을하고 만나서 단순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고 매매 계약 체결과 동시에 환매 특약을 이렇게 부착을 시켜놨어. 그죠? 됐어?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어쩌저쩌 해갖고 얘한테 환매권이 보류가 됐어. 그죠? 매도인한테 환매권이 보류가 됐어. 그러면 을씨가 환매 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환매권을 행사할 자신이 없다면 환매권을 갑씨가 A한테 양도해 줄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죠? 그렇지? 그러면 환매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가 떨어져야 된단 말이야. 얘 마이너스, 얘 뭐가 돼? 플러스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환매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A의 입장에서는 갑한테 환매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죠?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지? 그 환매권 이전 청구권은 채청이야. 뭐라고요? 채청이야. 그죠? 그 권리를 보존하는 목적으로 가등기 씌울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런데 그 우측에 동그라미 8번 환매 등기의 가등기는 왜 허용이 될 수 없습니까? 왜 허용이 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요 똑같은 거 갖고 한번 가보자. 여기 누구 소유?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만나서 환매 특약이 부착되어 있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야. 이걸 등기 원인으로 삼아서, 그죠? 등기 원인으로 삼아서 매수인 을 앞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무슨 등기도 환매 특약 등기 그래. 뭐라고요? 환매 특약 등기를 어떻게 신청하라고? 동시에 신청하라고 이렇게 강제를 하고 있단 말이야. 팔 떨어져. 그죠? 그래. 뭐 어쩌고저쩌고 막 되는데 동시에 신청하라고 강제를 하고 있어. 그죠? 일단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등기야, 본등기야? 본등기야. 이게 본격적인 등기, 종국 등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등기하고 본격적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라고 강제를 하고 있어. 그죠? 가등기 신청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겠지. 그죠? 됐어요? 이런 이유, 동시에 신청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 본격적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라고 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등기하고 환매 특약 등기는 동시에 신청할 수 없어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동시에 신청하고 함수 관계가 놓여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등을 물어보는데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딱 기억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신지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신지 여러분들은 선택적인 얘기고, 그 다음 이제 다음 주에 와서 564페이지서부터 이제 한번 가봐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가등기 하고, 그죠? 가등기 하고,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하고 구분 건물 등기만 얘기를 하면 다 끝나겠네요. 그죠? 다 끝납니다. 오늘 문제풀이 있는 거 알죠? 문제풀이 있는 거 알아요. 오늘 배운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시차는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요. 이제 1시간 있다가 식사하시고 1시간 있다가 문제 풀이하고 갑시다. 그죠?
자, 됐어요. 오늘 3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들었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그죠? 예.